여러분께 이 단지를 영원히 소유하라고 강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지금도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주거 이전 아니면은 내 소유물을 이전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있다고요. 북한이 아니죠.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선본에서 분담금 5억 내고 재건축을 하자고 하면은 과연 주민의 75%가 동의를 하겠느냐? 누군가 동의할 수도 있죠. 근데 75%가 동의를 할 거냐는 거죠. 재건축은 75%가 동의를 해야 사업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분들은 20평대, 이분들은 30평대를 받으면 되니까 사이좋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한 274 정도를 조합원 물량만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재건축이 금방 될 줄 알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냥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만큼도 가격이 못 올라서 재건축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바보 짓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사실은 재건축 투자를 하신 게 아닌데 본인은 재건축 투자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재건축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오늘 좀 더 완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하나 예로 들었던 부분이 산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산본 주공 11단지가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서 재건축 사업성을 좋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른 채널에서 여기가 재건축이 잘 될 거니까 추천을 했다고 해요. 정말 이분들이 여기를 추천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입지가 괜찮아요. 뭐 GTX 금정역도 멀지 않고요. 3분 역이랑 이 상권이 바로 앞이죠.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좋아요. 공원도 있고, 공원, 상권, 초등학교, GTX 다 가졌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성은 좋지 않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을 했을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뭐 존경하는 분들이고, 아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입지지만 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지, 왜 사업성이 안 나오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도 보고 많이 볼 겁니다. 여기저기 좀 예를 들면서 어떤 곳은 사업성이 나오고 어떤 곳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은 제가 설명을 너무 짧게 드렸죠. 그냥 대지 지분이 9.5평이라 너무 작아서 10평도 안 되는 지분으로는 1대1 재건축밖에 못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한 5억씩 나올 거다. 산본에서 분담금 5억 내고 재건축을 하자고 하면은 과연 주민의 75%가 동의를 하겠느냐? 누군가 동의할 수도 있죠. 근데 75%가 동의를 할 거냐는 거죠. 재건축은 75%가 동의를 해야 사업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지 지분이 작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1대1 재건축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 이러면 왜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셔서 이거를 제가 언젠가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업성이 좋은 곳에 재건축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만들 겁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한 분이 대지 지분이 아니라 용적률을 봐야 된다. 용적률도 중요하죠. 용적률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믿고 단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용적률을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지 지분을 보면은 뭐 1초 만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고 1초 만에 판단 못하면 재건축 투자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다면 대지 지분을 확인을 안 해봤을 겁니다, 아마. 자, 용적률을 보고 판단해볼까요? 지금 이 3번 주공 11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83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안 되죠. 200이 안 되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용적률이 183인데 여기가 지금 3종이죠. 3종이면 아마 3번 조례가 280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용적률을. 그러니까 신축을 지을 때. 지금은 183이고요. 신축을 지으면 2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0씩이나 올릴 수 있네. 현재는 183, 신축 지으면 280. 이거를 뭐 좀 더 잘 받아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 정도. 300 정도까지 용적률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일개 신도시를 500까지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모든 단지를 500까지 올려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고, 풀어준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올리는데, 한번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주하는 세대수에서 500이 되면은 이게 거의 두세 배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늘어난다고 했던 300 정도로 보는 게 일단 타당해요.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83에서 신축을 지으면 300이니까 120씩이나 여유가 있어요, 그죠? 용적률이. 그러면
이 120 가지고 일반 분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소유주들이 지금 183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20 정도를 일반 분양해서 300을 채워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평수를 보시면요. 현재 자 15평부터 24평까지 쭉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축을 지은 이후에, 지금은 구축이고요. 신축을 지은 이후에 용적률 183을 조합원들이 그대로 유지하려면, 183을 딱 그대로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120을 일반 분양해서 300을 채우려면요, 이 조합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지금 구축을 내가 가지고 있는 15평, 16평, 17평, 21평, 22평, 24평을 그대로 유지해서 신축도 똑같은 평수를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83이. 그죠? 근데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신축을 15평을 가져가래, 신축을 17평을 가져가래, 신축을 21평을 가져가래요.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15평짜리 줄 테니까 재건축 하자고 해보세요. 하나? 안 하거든요.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받으면은 아무리 작아도 25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15평짜리 신축 받으려고 재건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쵸? 이런 지금 15평, 16평, 17평 가지신 분들께도 한 25평, 못해도 한 2평은 줘야 돼요, 신축을. 아무리 못해도. 그쵸? 자, 그러면은 15평을 가진 분들은 한 22평, 대략 16, 17평 가지신 분들은 한 25평을 드린다고 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현재 17평을 25 나누기 17 하면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평 가지신 분들을 25평을 준다는 거는, 이분들은 기존에 내 집이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보다 1.5배 정도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1.5배 정도. 15평이 20평 되면 22 나누기 15도 대충 한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소형 평수들은 1.5배 정도 큰 평수로 바꿔준다는 거죠, 신축으로 갈 때. 이렇게는 해줘야 이 재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평 가진 사람 22평 주고 16평, 17평한테 25평 줬는데, 이제 24평 가진 사람, 이분들이 지금 440가구나 돼요. 전체가 1400가구인데 1400가구 중에 440가구가 24평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자, 17평 가진 사람도 25평, 너희들도 25평 줄게 라고 하면은 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은 다 1.5배씩 커지잖아, 집이. 용적률을 1.5배를 잡아먹잖아. 우리도 당연히 1.5배는 크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요 수치만큼 크게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4평 가지신 분들은 한 35평형, 전용 84가 되겠죠. 35평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22평, 25평을 맞춰주려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평형에 비해서 1.5배 정도 큰 평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야만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대형 평수를 가진 분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나는 얘를 지금 거의 6억 가까이 주고 샀고 이 사람들은 3억 6천을 주고 샀는데 같은 평수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린 나중에 평형 선택권도 우위에 있는데 25평을 골라야 된다? 안 하죠. 똑같이 할 거면 이걸 내가 그럼 왜 샀어요? 그렇게 되는 이상적인 경우는 없어요. 마치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 분양가에 맞춰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고 전반적으로 1.5배를 키워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1.5배를 다 키워주면 아름답죠. 자, 이분들은 20평대, 이분들은 30평대를 받으면 되니까 사이좋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죠? 20평대 신축, 30평대 신축.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조합원들이 현재 1400세대가 차지하는 용적률이 이제 더 이상 183이 아니에요. 왜? 1.5배 커졌으면 용적률도 1.5배로 커지는 거예요. 용적률이 뭔지 아시면은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83인데 전반적으로 평형이 1.5배가 늘었다. 용적률 18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1.5배 정도를 더 차지해야 돼. 그러면은 한 274 정도를 조합원 물량만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0까지 용적률을 받았다면 274.5면 꽉 찼죠. 그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끼리 내 집 크게 신축으로 만들어서 끝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집이 자꾸 나갔으니까 새것 큰 집으로 바꾸고 끝이에요. 일반 분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 300까지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300까지 받아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하려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깎이죠. 결국에는 이거나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1대1 재건축하면 차라리 기부 체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0이어도 1대1 재건축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기부 체납해가지고 1대1 재건축 하나, 그냥 기부 체납 안 하고 1대1 재건축 하나 똑같다는 거죠. 아무튼 1대1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죠. 군포시에서 용적률을 이 아파트만 400을 줬어요. 진짜. 아니면 500을 줬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얘만 400으로 해주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400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 뭐 얘는 역세권이니까 되지 않을까요? 다 역세권이에요. 사실 이 정도가 역세권이면은 다 역세권이죠. 역세권 아닌 곳이 어딨죠? 거의 다 역세권이죠. 그럼 3본을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400이나 500으로 다 올려준다? 그렇게 하려면 도로를 다시 다 파고 다시 깔아야죠. 그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 단지만 한 4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줬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성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00 정도가 남으니까. 요만큼이 남으면 할 수 있어요. 일반 분양을. 그럼 재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대1 재건축밖에 답이 없고 1대1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내 거 그냥 주고 신축 하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분양 없이.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려면요. 일반 분양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분양 없이 1대1 재건축을 경기도에서 했던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이 경기도 주민들은 정말 부담하기 너무나 어려운 막대한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업성이 좋으면 분담금을 많이 안 낼 수가 있어요. 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분양가가 들어오잖아요.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대로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이 낸 이 분양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1대1 재건축은 아예 없기 때문에 전액을 모든 사업비를 다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지금 얘는 대지지분이 9.5평인데 대지지분 웬만한 거 15평짜리 서울에서 재건축할 때도요. 분담금 막 2억, 1억 이렇게 나와요. 15평이어도 분양을 꽤 많이 하는데도. 분양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까진 경기도 이런 3본 같은 입지에서 1대1 재건축을 해본 적은 없어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런 1대1 재건축은 강남이나 서울 최고 입지 쪽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용산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얘가 이제 최근에 1대1 재건축으로 재건축을 한 케이스인데 자 분담금이 얼마였냐 가구당 각각 5억 4천씩 내고 했다. 5억 4천. 분담금이 5억 4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평형이 크잖아. 용산이라서 좀 고급스럽게 지었잖아. 3본은 이렇게까지 멋지게 안 지어도 되잖아. 글쎄요 멋지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신축인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용산이나 3본이나 저기 시골을 가나 거의 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용산이 더 비싸긴 하겠죠. 3본도 그에 못지않게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나요? 3본은? 철근이 안 들어가나요? 똑같아요. 단지 평형이 작기 때문에 여긴 대형 평수니까 평형이 작기 때문에 한 3, 4억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대1 재건축인데 분담금을 3억밖에 안 낸다? 쉽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5.4억은 옛날 얘기고요. 이 기사가 2018년 기사죠. 이때보다 훨씬 더 전에 이제 책정된 분담금이고 지금은 최근 1대1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내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례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이게 1대1 재건축이 이게 이 사례가 없어요 이후로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1대1 재건축 하는 게 이 레미안 첼리투스인데도 이거 5억 4천 내는 거 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막 사람들끼리 반대를 하고 솔직히 용산이니까 된 거죠. 지금 문제도 뭐냐면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난리죠. 시멘트 철강이 너무 올랐어요. 저 첼리투스 지을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본이라고 싼 게 아니에요. 원자재가 올라가면 더 비싸집니다. 공사비는 물론 이제 이 뭐 분담금이 공사비로만 결정되는 건 아닌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분담금도 이 공사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건설자재가 얼마나 올랐냐? 28.5%가 급등했는데 이게 1년 만에 28.5%가 급등한 거고요. 그 기사가 2018년이었죠. 4년 전이에요. 4년 전보다는 엄청 올랐어요.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비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 1대1 재건축 하려고 하는 단지는 이 정도 분담금 나와요 충분히. 자 근데 이만큼 안 나온다고 쳐요. 안 나온다고 칠게요 그냥. 25평 짓는 거니까 우리가 이 17평 매수해가지고 분담금 나중에 3억 내고 신축 받을 수 있다. 얼마짜리? 25평짜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17평이 지금 5억이에요. 현재 5억이죠. 현재 내가 5억 주고 샀어 이거를. 산다고 쳐요 지금. 자 5억 주고 사서 분담금 나중에 3억만 내도 많이 줄인 겁니다. 내도 8억이죠. 8억을 지불하고 25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이 입지에 받아요. 이걸 4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9억이죠. 9억 합산이. 8억에서 9억 정도를 주고 이 위치에 신축 25평짜리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 거의 본전입니다. 자 옆에 레미안 하이어스가 있죠. 얘가 지금 26평이 8억 8천이죠. 한 9억 정도 하죠. 자 근데 이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25평짜리를 9억 정도에 받는다. 얘도 9억 얘도 9억. 근데 레미안 하이어스는 2010년식 아파트니까 얘가 9억이면 우리는 한 10억 이상은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분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GTX와의 접근성은 레미안 하이어스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길을 안 건너는 초품화고요. 초품화 거의 같은 가치라고 보는데 여기가 신축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10억을 잡을게요. 25평을. 근데 9억 정도를 투자해서 매수를 하는 셈이다. 물론 1억 정도의 차익이 있죠. 1억 정도. 제가 여태까지 항상 재건축 아파트 설명하면서 이렇게 재건축을 시작도 안 한 단지가 시세 차익이 1억이다? 아니 많이 쳐도 2억 그래 2억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재건축을 딱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힘든 과정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을 거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세 차익이 1억에서 2억이다? 물론 집값이 올라서 집값은 이거 1, 2억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집값은 오르죠. 오르는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익이 1, 2억이면 굳이 왜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일단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쳐요. 나는 1억이라도 괜찮아. 2억이라도 할 거야. 15년 해서 이거 먹을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동의하겠어요? 이 15평 가지고 있는 420세대가 동의해요? 분담금 3억만 내주실래요? 이것도 많이 깎아드린 거예요. 진짜 많이 깎아서 3억입니다. 3억 내주셔야 돼요. 내 집값이 지금 3억인데 분담금 3억을 내겠습니까? 절대 안 내죠. 뭐 누군가 내겠죠. 이 중에서 누군가는 그래 3억이라도 내고 해서 나중에 1, 2억 차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아쉽게도 내가 동의해도 75%가 동의를 해줘야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 모든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조합이 만들어졌다가도 3억 내 안해 해서 조합이 해제되고 구역이 해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성 안 좋은 곳들은 조합 설립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합 설립될 때부터 이런 정보가 나돌면 조합 설립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반대하니까 25%만 반대하면 조합 설립 못해요. 그 의회 관리 처분 단계에서 3억 내라고? 안에서 사업이 멈춰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고 구역 지정되고 잘하면 조합 설립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은 오르겠죠. 근데 분담금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순간 기능이 안 된다.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정말 기적적으로 이 4분의 3 이상이 3억 내고 가자 해서 할 수도 있겠죠. 1, 2억 먹으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게 매우 희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얘가 여러분이 네이버에 1:1 재건축이라는 걸 검색해보면 이런 데만 나온다는 거. 어디 경기도 뭐 수원이나 의왕이나 안양이나 이런 곳에 1:1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단지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작은 했다는 단지들은 있어요. 완성돼서 아파트가 됐다는 곳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최초의 사례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3, 4억씩 내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이제는 정말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 제가 문제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설명을 더 잘했어야죠. 제 잘못이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용적률 따지면서 막 일장연설을 했던 걸 사실은 용적률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자 이걸 보면은 이 복잡하게 안 봐도요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지 지분이 9.5평이야? 사업성이 아주 안 좋네. 재건축 사업성은 안 나오네. 이게 사업성이 되려면 동부 이촌동은 돼요. 5.4억 내고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5.4억은 그냥 3억도 내기가 힘들다고 지금 분담금을 3억도 내고 해도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지금도 좋은데 GTX 깔리고 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금 5억 7천인데 앞으로 6억 되고 7억 되고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재건축을 해야 되지? 교통우지 있고 좋은데 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공원 있고 상권에 가깝고 좋은데 왜 해야 되냐고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업성이 없는 거를 사업성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만 보고 요걸 안 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다고 만약에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걸 안 봤을 겁니다. 대지 지분을 봤으면 3번은 강남이 아니에요. 용산도 아니고. 그죠? 저도 3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좋은 곳인데 3번이 강남이나 용산은 아니잖아요. 강남이나 용산이 아닌 곳인데 1:1 재건축을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재건축 안 되니까 이거 사라는 거 아니야? 한라중 관한지 1차? 아니에요. 여기 너무 올랐어. 여기도 그냥 재건축 사업성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재건축할 때 입지도 중요하지 않냐? 이 수리산보다는 11단지가 낫지 않냐? 낫죠 당연히. 이 수리산역은 이 3번에서 제일 하위 입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지분이 크고 여기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한 지분이 그래도 한 13평 정도만 됐어도 되게 괜찮죠. 입지가 좋으니까. 9.5평은 이게 안 돼. 1:1 재건축밖에 안 돼서. 요즘 한라 가격도 너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호가가 지금 거의 7억대 나오거든요. 23평이. 이게 제가 영상 찍을 때는 6억 2천짜리 있었어요. 불과 한두 달 전인데.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된 거라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면은 다른 지역에 훨씬 좋은 투자처가 많이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띄워놓고 댓글에도 쓰고 했는데도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들어간다고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한테 못 먹겠네, 잘못하면. 아이고, 뭐 가격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라고요. 제가 요 단지들을 추천드릴 때 가격과는 지금 많이 다르니까 스스로 가격을 판단해서 들어가시라고요. 여기다가 분담금 합쳐서 근처 단지들과 또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영상 떴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원래 다른 지역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지금 3분에서 좀 재건축 사업성 있는 요거 말고 뭐 있냐, 여긴 너무 올랐으니까 좀 들어오른 거 뭐 있냐, 그런 거 하면 진짜 입지 좋은 곳은 저거 매화. 입지 좋으면서 지분도 크죠. 9.5평에 비하면 진짜 엄청 큰 거예요. 14평은. 여긴 제가 한번 저번에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가 이제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1동부터 5동까지, 6동부터 15동까지는 이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소유주가 LH 단독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유주들이. 여기만 따로 보면은 대지 지분이 14평인데 14평. 여기 소유주들만 따로 보면 이렇게. 같이 해도 문제인 게 이게 지분이 확 내려가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필지를 분리해야 돼요. 필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는 우리 땅, 나머지는 너네 LH 땅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누려고 지금 군포시에다가 신청을 해놨다고 14단지 소유주분들이 많이 얘기를 막 캡처까지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단 군포시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LH에서도 딱히 LH라는 집단은 한 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랑만 잘 합의가 되면 문제없이 필지 분할이 될 거고, 물론 확신은 못합니다. 필지 분할 될 때까지 확신은 못하죠. 필지 분할만 되면은 진짜 좋긴 하죠. 필지 분할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요. 여기가 되면, 안 되면 골치 아프고, 필지 분할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금정역 역세권이잖아요. GTX 금정역 역세권. 이 3본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이 금정역 GTX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라가야도 GTX 역세권까지 두 정거장 초역세권이니까 그게 뭐 좋았다는 거고, 이 3본역 근처 아파트들도 역세권이 있을수록 GTX를 타기에 편하다.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가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얘는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요 금정역 근처도 다 이제 재개발 예정이 돼 있어서,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역세권은 상가, 나머지는 뭐 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요. 군포시에서. GTX의 상권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5억밖에 안 해. 한라주공 7억인데 얘는 5억이에요. 지분도 14평이야 되는데 너무 좋죠. 단 필지 분할은 돼야 돼요. 꼭 재밌게 뭐 재건축을 뭐 시작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필지 분할이 되면은 많이 오를 겁니다. 가격이 팍 뛸 거예요. 한번 제가 이런 예측했을 때 빗나간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파 오른다는 게 아니라 필지 분할이 되는 순간 파 오른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요런 데는 필지 분할이라는 이 장벽만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성이 아주 좋죠. 얘는 14평이면은 나중에 분담금을 뭐 쉽게 생각해봐도 저 매화 11단지가 3억에 할 정도면 여기는 한 1억 5천이면 할 거예요. 분담금. 저게 3억에 할 정도면 11단지가 1억 5천에 할 정도면은 GTX 역세권이고, GTX 역세권 주상복합이 얘가 지금 34평이 이건 다운 거래인데 14억 4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요. 최근에 됐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운 거래 올리니까.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 텐데 정부에서도. 아무튼 14억 4천짜리가 찍힌 상태에서 여기다가 30평대 받는다. 5억 투자해가지고 30평대를 받으려고 한 2억을 냈어요. 분담금을. 7억이죠. 7억. 위치가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34평의 가치를 12억에서 13억 정도로만 봐도 7억 내고 12억 13억짜리를 나중에 얻는 거란 말이에요. 시세 차익이 5억 6억 나죠.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재건축 사업성을 논하는 거죠. 이 시세 차익이 1, 2억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30평대 만들기가 쉬워요. 지분이 크니까. 아까 11단지는 25평짜리를 거의 지어야 되니까 이게 가치가 적었잖아요. 차익이 적어지는 거고. 여기 내가 요거 가지고 25평 받는다? 그럼 분담금 거의 1억 이내로 나올 거예요. 1억 이내로. 분담금 1억. 뭐 큰 거 받고 싶으면 2억 내고 재건축을 하는 거랑 여기서 5억 주고 사가지고 3억 내고 25평 받는 거랑은 좀 다르죠. 사업성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의율. 동의율이 완전 다를 거예요. 여기는 필지 분할만 되면 재건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무조건 해야죠. 사업성 좋으니까. 동의율이 잘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여기 가서 묻지 마라 살까봐 몇 마디 하자면, 필지 분할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지 분할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필지 분할 안 되면, 필지 분할 절대 안 돼, 뭐 절대 불가 방침,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얘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95년도 아파트는 좀 남았어요. 연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작하려면 일단 3년 반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임박하지 않았다는 걸 참고하시고, 원래 오늘 막 수원, 여기 뭐 안산, 안성, 평택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11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재건축을 생각하지 않고 실거주가 너무 하기 좋으니까
내가 그냥 실거주 하려고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좋을 거예요. 특히 뭐 24평 정도 살고 계신 분들은 살기 좋잖아요. 버스 타고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고 금정역까지 좋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은 단지입니다. 근데 다만 재건축 사업성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업성이 안 좋다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거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좋다고 했다는 거는 글쎄 재건축을 해도 이건 사업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한다고 해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구축은 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재건축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기 보이는 모든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만 많이 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분담금 많이 내고 1대1로 하는 경우는 용산 같은 데밖에 안 하더라. 강남이나. 왜 그럴까요? 큰 이득인데 안 하진 않겠죠. 이 사람들이 난 돈 버는 게 싫어 그러고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3번에서 1대1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재건축되는 줄 알고 사신 분들은 조금 속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자꾸 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판단 미스한 거예요. 내가 GTX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맞아요. 초품하니까 좋다. 맞아요. 공원 품고 있어서 좋다. 맞아요. 상권이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다. 맞습니다. 보건소도 앞에 있네요. 병원도 있고. 좋아요. 근데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서 매수했다? 잘못했다고요. 그거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서울이면 사실 이게 제가 재건축 사업성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 잘 알아들으시는데, 아직 3본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드리고도 욕을 먹으니 슬프네요. 제가 사실 도움을 드린 건데 명확하게 현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 단지를 영원히 소유하라고 강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지금도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주거 이전 아니면은 내 소유물을 이전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있다고요. 북한이 아니죠.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막 격분하지 마세요. 여기에 묶이신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재건축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거주하시고요. 너무 좋은 단지니까. 살기 좋은 단지고 입지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거고. 재건축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도움 드린 거기 때문에 괜히 그 댓글에 악플 달지 마시고,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이 영상은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오늘 모든 구독자님들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시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남들보다 한 달에서 최대 1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아시죠? 1년 반 동안 수차례 결과로 검증된 투자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종종 회원분들과는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우리 매니저님께서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주옥 같은 정보들,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카톡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깨알 혜택,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 닉네임 옆에 이런 멋진 훈장이 붙는답니다. 이 동메달은 한 달, 시간이 지나면 은메달, 금메달로 바뀌어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리고 별이 됩니다. 아직까지 별이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답글이 달리는 비율도 훨씬 높을 거예요. 마지막, 회원분들은 이 귀여운 게 누굴까요? 양파거든요. 모두의 부동산에만 있는 이 양파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귀엽죠? 자, 그럼 멤버십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모두의 부동산이 있고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C로,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멤버십 가입 안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멤버십 회원 카톡방에서 만나요.